광복 70년 분단을 넘어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통일기도회 전진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통일에 대한 비전과 결단을 나누는 현장 모습 잠시 후 전합니다. 지휘자의 지휘봉 끝에서 완성되는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는 음악 속에 행복과 믿음을 담아 전하는 여성 지휘자 김복미 씨를 만나봅니다. 북한의 실상을 더 가깝게 들여다보는 통하라 한반도.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와 함께 북한의 주요 관광 사업과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교회가 타종교 시설에 매각되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최근 서울의 한 대형 교회는 지방의 지교회를 이단 단체에 판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회를 매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가 이단에 팔렸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교회를 텅텅 비게 만들어 결국 매각을 하게 되는 작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채우는 예배당이 아닌 주의 성령이 가득한 곳, 온 회중이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지성소. 그 모든 문제에 앞서 필요한 건 바로 예배의 회복일 겁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다음 달 9일 서울 광장에서의 기도회를 앞두고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함께한 한국교회 각 교단 총회장과 연합기관 대표들은 역량을 결집해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유민 기자입니다. 올해 초 임진각에서의 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오는 8월 9일 서울광장에서 기도회를 개최할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도회 준비위는 이에 앞선 지난 20일 평화통일기도회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백석, 기독교대한 감리회 등 각 교단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 연합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이번 평화통일기도회를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결의문을 발표하고 평화통일기도회를 통해 앞으로 민족 복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할 것과 또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헌신도 다짐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려 합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한국교회가 모두 하나 되어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민족의 희망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날 예배에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역사를 기억하고 또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국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기도로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호국 교인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약한 게 이거야. 기도는 잘하는데 실천이 약해. 기도하다가 깨닫고,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고, 기도하다가 울면 그걸로 끝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 후에는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참석자들은 이후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 또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평화통일기도회 대표대회장 김삼환 목사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가 연합해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통일은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잘하면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로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편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는 다음 달 9일 서울광장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1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성도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춘천 한마음교회인데요. 춘천 한마음교회가 이번에는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부활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한마음교회 본당이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목회자 650여 명은
세미나 강사인 김성로 목사의 강의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김성로 목사는 하루 종일 진행된 세미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복해서 증거했습니다. 김 목사는 부활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큰 사건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자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시대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서 이 부활을 강조하는 그거죠. 그래서 부활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선포될 때 교회에 놀라운 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김성로 목사는 1990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왔지만 교인들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01년부터 부활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후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로 넘치게 됐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났거든요. 지금 떠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일었을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미나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한번 교회가 붕대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아마 제가 목적인 줄 보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에 초점을 맞춘 한마음교회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 가정과 사업 문제 등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성도들의 간증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00명이 넘는 성도들은 이미 C채널의 간증 프로그램을 통해 부활복음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김성로 목사는 부활복음 세미나를 매달 개최해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3년, 2, 3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나지 않으면 기독교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 3년 안에 부활의 신앙 초대교회로 들어가주면 우리나라는 기독교는 살고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직 부활복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춘천 한마음교회. 이제는 부활복음 세미나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진 능력을 증명해 보인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선교 KMQ가 선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보다 나은 선교 환경 조성을 위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과주의를 꼽았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변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 한국 선교의 현실은 어떠할까? 지난 20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주최한 포럼에서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선교 현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중에서도 성과주의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지금까지의 한국 선교에 대해 전체를 보기보단 교단 강화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경쟁적 선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이고 경쟁적인 선교 형태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이고 한국 선교사들은 언어와 문화 습득을 소홀히 하므로 한국 선교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는 비평들을 현지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정의라는 주제로 발제한 서울신학대학교 최영근 교수는 선교가 본질을 상실하면 교회의 확장과 선교사의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최 교수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선교에 대한 본질과 목적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해야지만이 이러한 사역들을 정당하게 올바른 목적과 본질과 동기를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동부아프리카 임종표 선교사는 한국 선교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정책과 무전략, 무훈련이라고 꼽으며 선교사들을 위한 꾸준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000명을 재교육을 시킬 수만 있다면, 다시 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한국 선교의 서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가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국교회의 치열한 회심과 변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4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부쩍 북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러시아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철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철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란 핵 협상 이후 국가들의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최근 국제 정세들을 둘러싼 국가들의 이해득실 계산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중 러시아의 움직임도 주목하게 되는데요. 네, 지난 15일 세계 식량 계획 WFP는 러시아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북한에 400만 달러, 한화 약 46억 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는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원 금액입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북한 지원은 향후 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패키지 지원 가운데 포함되며 특별히 약 240만에 이르는 어린이와 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생후 6개월에서 4살까지의 유아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특별 지원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는 북한에서 5월에 시작된 보릿고개가 10월까지 이를 것으로 세계 식량 계획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으며 약 82%의 가정이 식량 부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실에 있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은 가장 강력한 우방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도움의 손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사실 러시아는 세계 식량 계획의 20대 주요 지원국에 포함될 정도로 꾸준히 재난 지역들, 특별히 시리아, 중동 그리고 구소련 CIS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2014년 한 해 러시아로부터 세계 식량 계획에 지원된 전체 금액은 6천만 달러, 한화 약 69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식량 계획 상임 총리인 커즈는 2003년 러시아와 WFP 사이에 공식적인 협정문이 조인된 이후 러시아 정부는 WFP의 성실한 동반자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가 북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최근 북한과 이 러시아의 관계 어떻습니까? 북한과 러시아 양국 관계는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업은 북한의 광물 자원이나 사회 간접 시설의 재건 등에서 장단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 수자력 공사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나성 무역 경제지대에 전력망을 건설하는 계획을 논의했으며 이는 이어질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 가능성의 타진이기도 했습니다. 네. 한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거대한 통합 전력 구위들을 구축하는 것도 그 계획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21일 평양에서 북한과 러시아 정부 간 협력위원회 위원장인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 철도 전체 7,000km 가운데 3,500km를 향후 20년간 재정비하는 일명 바베다 승리포 투자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는 북한 철도망만을 현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 교량, 역 주변 도로를 포함한 대단위 인프라 건설 사업이며 이를 위해 약 25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이에 필요한 재정은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북한 측은 천연자원 탐사와 채굴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에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러시아는 북핵 6자 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 과정을 활성화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연내에서 러시아의 입지 강화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 측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의 핵심 후원국인 중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어가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파트너를 미리 찾아 관계를 발전시켜 놓는 것이 북한의 대외 정책의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양국 간의 정치 경제 협력은 2013년 11월 12일, 13일 양일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밝혔듯이 동아시아에서 특별히 한반도와 러시아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발전과 아태 지역에서의 국가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큰 그림은 북핵 문제 타결을 위한 육자 회담 재개의 바탕에서 시작하여 삼국 협력의 꽃으로서의 한반도 종단 철도 TKR의 복원, 시베리아 횡단 철도 TSR와의 연결 사업, 여기에 더하여 남북한 신뢰 형성의 첫걸음으로서의 러시아에서 한반도로 연결되는 가스관 부설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러시아의 보관입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우리나라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나진 하산 철도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작년 북한과의 교역량이 총 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 규모 60억 달러와 크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나진 하산 철도 부설은 이러한 북로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 활성화의 긴 면목을 보여줍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나진항을 통해 총 150만 톤의 석탄을 수송할 계획인데 1사분기에 이미 40만 8천 톤이 나진 하산 철도를 경유 포항 등의 남한의 항구로 수송이 완료되어 북한과 러시아뿐 아니라 남한까지 포함한 3국 간 경제 협력이 가시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사실은 나진 하산 구간 철도 현대화 사업은 남북한을 연결하는 한반도 종단 열차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시험 사업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러시아 철도공사는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다시 한번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상황 속에서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 관계가 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발전을 위해 잘 정착되고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들이 변화에 맞는 다른 선교 전략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 선교의 열매가 잘 맺히도록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동아시아의 영내에서 각국의 역학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변화에 대처하는 선교 전략도 지혜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성 지휘자라는 타이틀이 뭐 그리 새로운 것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하나 되게 하는 지휘자의 역할은 남녀 성별을 떠나서 주목을 받게 되는 건 사실이죠. 여성 지휘자라는 것보다는 행복한 음악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하고 싶어하는 지휘자 김봉미 씨.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201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지휘 콩쿠르에서 그녀의 음악을 들으면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극찬을 받으며 여성 첫 수상자가 된 지휘자 김봉미. 절도 있고 열정적인 지휘로 매번 행복한 자신의 음악 세계에 관객을 초대합니다. 상반기에는 한장 오페라 페스티벌을 저희가
1일 2월 달에 했었는데 국립극장에서 했었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뭐 아주 뭐 스티븐 바라카트 음악회도 있었고 또 라클라멘자라고 해서 손양원 목사님에 관련된 영상과 함께 해설 음악회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상을 볼 수밖에 없지만 음악에 흐르고 나서 그 음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여성지휘자라는 그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어떤 지휘자, 그 지휘자 음악이 어떻고 그 사람의 공연을 보러 가면 어떻다라고 평가받고 싶죠. 뭐 연습할 때 평소에 나는 이렇게 하고 무대 가면 이렇게 하겠다 설정은 없는데 무대에 올라가서는 내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100이면 전달되는 에너지는 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단 1%도 남기지 않고 모두를 다 소모한다? 마치 오늘만 하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공연을 하네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모든 걸 다 무대에서 쏟아내야만 관객도 가지고 가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같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나 스스로에게도 그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고. 지휘하는 사람이나 연주자 그리고 관객 모두가 하나의 음악으로 공감하는 과정. 매 연주마다 이런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 힘의 원천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은 좀 굉장히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이가 보고 싶어서 힘든 것보다 혹시나 그 떨어져 있는 그 기간이 아이에게 있어서 평생의 상처로 남을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시절과 느낌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음악이나 삶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그 모든 거를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데 예기치 빨리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혼자 서야 하는 그 인생으로.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걸 더 가깝게 느끼게 됐다면 지휘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 뭐 이런 길로 가게 되느냐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은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모든 거를 나의 어떤 달란트를 다 펼칠 수 있었어요. 이후에 지휘자가 돼서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옛날부터 훈련을 시켜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피아노를 칠 때보다 지휘자가 됐을 때 좋은 점이 뭐냐라고 언젠가 누가 물어봤는데, 신앙적으로 보자면은 지휘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연주를 하게끔 만드는 자리이잖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간증거리가 많아서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나를 준비시켜 오신 하나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꾸려가면서 나는 해피한, 행복한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목표인데 항상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행복한이라는 것은 감히 행복해요. 막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 좋아하는 걸로 자리에 있고 뭐 일을 하고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들이 그냥 일로서가 아니라 자기 조합으로서가 아니고 진짜 같이 저 지휘자와 공연을 하면서 행복한
당연히 관객에게도 그런 행복한 지휘자로, 그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지휘자로 남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김봉미 지휘자 공연이라 그러면 선뜻 꼭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제 꿈이죠 뭐. 여성 지휘자라는 편견 대신 신뢰를 만들어낸 연주. 지휘자 이름만 보고도 믿음이 가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김봉미 지휘자는 오늘도 행복과 믿음을 담은 음악으로 관객을 찾아갑니다. 매주 이 시간 통하라 한반도에서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8월 초까지 본격적인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휴가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에도 우리나라 같은 이런 휴가 시즌이 있습니까? 네, 사실 휴가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법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4일 정도 휴가를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휴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휴가 신청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휴가 이유를 써야 돼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가고 싶다, 집에서 쉬고 싶다 이러면 휴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일하기 싫은 사람, 뭐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네. 여행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도에서 도를 넘어서 여행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를 위한 여행은 안 되고 업무를 위한 여행, 더 네. 정확하게 출장만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휴가 하면 뭐니 해도 유명 관광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한테 특히 동해안이 붐비게 되는데 네. 북한 하면 우리가 금강산이 최고의 관광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강산 이외에도 즐겨 찾는 관광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대 명산이라고 해서 칠보산, 구월산,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금강산은 다 잘 알고 계시고요. 백두산 같은 경우에도 중국 측 뭐 서파나 북파에서 보는 것보다 북한 측에서 보는 천지가 훨씬 풍경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묘향산 같은 경우에는 김소월시의 영변의 약산 하는 네. 그런 약산이 있는 그런 그 같은 지역인데요. 그 경우에 보면 향산 호텔이 있고 거기에서 음식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어떤 산악지대 외에도 평양이라든지 신의주 또 원산 이런 곳이 상당한 그 관광지로 개발되고 네. 있습니다. 주로 산만 말씀하셨는데 해수욕장도 있습니까? 네, 해수욕장도 있고요. 명사심리라든지 또 우리가 금강산 지역에도 가면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는 않고요. 특정 계층들이 주로 해수욕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관광이라는 단어가 뭐 너무 자연스럽게 쓰여지고 있는데 북한에도 관광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나 휴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기보다는 대외용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도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대외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그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외화벌이, 네. 그러니까 외화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70년대부터 사실은 그 관광에 대한 생각을 하고 80년대 하병법 생긴 네. 이후에 관광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문화나 관광을 담당 문화관광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도 이런 관광을 담당하는 특별한 부서가 있습니까? 네, 국가관광총국이라고 해서 관광을 대외 관광, 뭐 국내 관광을 다 그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 사업이 국가 경제에도 미치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관광 사업이 북한 경제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북한의 수입은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남북 관광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 중국인이라든지 일본인들로 그런 어떤 관광객을 어떻게 보면 분산시키는 어떻게 보면 네. 포트폴리오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일본이나 중국 외에 미국, 캐나다, 미주까지도 사실은 관광객 유치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네. 특히 아리랑 공연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한 800
그 3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입장권이 주어지는데요. 네.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 평생 안 보면 후회할 공연이다라고 해서 네. 관광객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 비용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좀 틀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수준이고요. 네. 미주 같은 경우에 한 400여만 원 정도의 관광 그런 그 여행비가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의 이런 관광 인프라, 기반 시설들은 잘 되어 있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광 자원은 풍부한 데 비해서 이제 인프라는 거의 이제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평양의 경우에는 고려 호텔, 보통강 호텔, 양각도 호텔 이 정도 호텔만이 네. 좀 최신식 호텔이고요. 그 외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순환공항을 사실은 뭐 정비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보통 관광이라고 하면은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이것을 3대 요소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볼거리 그렇군요. 외에는 좀 부족합니다. 해외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외국인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상대로 홍보 활동을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북한 나름대로는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내 나라를 정비해서 영어 외에 8개국어로 사실은 그 북한 관광에 대해서 자원에 대해서 그 소개하고 있고요. 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계에서 갖고 있는 그런 그 이 관광 그 이제 협회를 통해서 사실은 선전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부 삼성 지역을 많이 이제 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싱가포르, 호주, 미국 등지에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김정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관광을 통해서 사실 그 경제 개발을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고 그 관광에 매우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관광 사업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북한의 관광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천을 맺어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뒷북 장마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 주 내내 비 예보가 있는데요. 특별히 내일부터는 장마 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휴가를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모쪼록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